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은 6월 10일 방송입니다. 벨고로드 최전선 마을의 전선 리포터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 벨고로드 최전선 어느 마을인데 이 마을에는 4군데의 구호 물품 배급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호 물품 배급소 주위에 러시아의 드론 저격병이 상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포터가 이 구호품 배급소를 들어가고 있는 중에 한 주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주민은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전기를 왜 가지고 있냐 했더니 무전기로 상호 통화를 하는 것이 휴대전화보다도 더 빠르기 때문에 이쪽 마을의 주민들은 다 무전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할머니에게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최전선에서 대피하지 않고 이 마을에 살고 있냐라고 묻자 이 할머니 대답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고 아들도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떠날 수가 없다. 그런데 어제 아들이 다쳤다고 하는데 오늘 퇴원했다고 해서 병원에 가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성호를 그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이 할머니도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 특파원이 이 마을의 책임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자는 자기는 2014년에 돈바스 독립전쟁 시 참전을 하였고 그 당시 가족과 이쪽으로 이주를 해왔다. 그러면서 자기 사무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무실의 창문에는 모래를 담은 페트병으로 쫙 그 창문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찰 드론 등도 비치하면서 이 마을 지역 책임자 사무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한 중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다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쪽 지역의 방어군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대공 사격을 하고 있으며 결국 드론이 격추되는 장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리포터가 출발을 하고자 할 때 바로 직전에 만난 구호품 보급소에서 만난 주민을 다시 상봉합니다. 그러면서 보니 그 주민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 주민도 자기도 드론 파편에 부상을 입었다고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마을에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지도 않다. 습관화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리포터가 당신은 정말 대단한 영웅이다라고 말하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영상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시사방송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방송 매체에서는 콘스탄티노프카의 함락이 거의 직전에 다다랐다는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크라마토르스크의 주민도 대피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현재 계속해서 러시아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크라마토르스크나 슬라반스크의 주민들은 대피를 시키고 있으며 콘스탄티노프카는 왜 함락 직전에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지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금년 여름에 새로운 전쟁 수행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인터뷰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총참모장인 스이리스크는 2030년까지 우크라이나군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대화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묻고 있습니다. 왜 굳이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2030년을 강조하면서 이 2030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침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2030년을 강조하냐라고 묻자 패널 참석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호전적인 유럽 정권들이 존재하는 한은 2030년이 되건 2035년이 되건 연도는 의미가 없다. 그들은 러시아 침략을 호도하는 데 있어서 2030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말할 뿐이다. 2030년이 지나면 다시 또 35년 혹은 그 이상도 이들은 나중에 변경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자가 묻고 있습니다. 왜 콘스탄티노프카와 크라마토르스크 전선이 중요한가라고 묻자 패널 참석자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빅토리아 놀란드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전쟁연구소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
드로시코프카, 콘스탄티노프카 등은 이른바 요새의 벽으로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새롭게 지적을 하고 있다. 사실상 이 도시들은 병참과 상호 지원 체계가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고리를 이루고 있는 거대한 전략 요새 도시들이다. 2014년부터 이곳에서는 3층 높이의 콘크리트 요새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 요새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이 요새, 콘크리트 요새를 진입하여서 사격을 한 다음에 다시 철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콘크리트 방어망이 설정되어 있고, 이것은 수톤급의 폭탄조차도 그 콘크리트 방어망 요새 중심부까지는 도달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콘크리트 요새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 도시가 함락돼서 이 요새를 벗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평야지대가 펼쳐짐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우크라이나는 방어 지역이 없기 때문에 막바로 우크라이나 본토로 직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 지역에 소위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라반스크, 콘스탄티노프카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패널 참석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북쪽의 리만 도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곳에는 대형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에서는 돈바스 지역 전체의 주민들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과거 리스찬스크나 크림반도에서처럼 우크라이나군은 후퇴할 때 이러한 식수원의 화학 독극물을 살포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리만 지역에 있는 수원지, 저수지도 상당히 러시아군은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콘스탄티노프카 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프카 시내는 우크라이나군의 잔당들, 소탕전을 현재 계속하고 있다. 실제로 이곳 러시아군은 이곳 콘스탄티노프카 작은 마을에 정밀 유도 미사일 시스템을 이용한 활공폭탄을 한 달에 1만 회 이상 투척하였다. 이러한 활공폭탄이 1.5톤짜리와 500kg짜리의 활공폭탄이었는데 이렇게 1만 회 이상을 이 작은 콘스탄티노프카 도시에 집중 투하하였다. 그만큼 이 콘스탄티노프카나 기타 크라마토르스크나 슬라반스크 지역은 콘크리트 요새가 되어 있는 도시다. 만일 유럽에 이러한 러시아가 한 달에 2,000발이나 3,000발만 이러한 유럽 도시 하나를 떨어뜨린다면은 유럽은 즉각적으로 붕괴될 것이다라고 패널 참석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패트리어트 미사일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없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현재 방공 시스템용 패트리어트 팩3 요격 미사일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있지만 현재는 연간 650대밖에 생산이 안 되고 이것을 2033년까지는 2000대까지 증산할 수 있지만 현재 이란 전쟁 여파로 우크라이나에도 심지어는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코노미스트지가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라마토르스크에 있는 모든 산업시설물들이 우크라이나 서부로 이전되고 있다. 이전되는 설비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제철소와 공작기계 공장 등의 생산시설물들이 서부에 있는 자카르파티아 지역의 페레진으로 현재 이전 중에 있다. 이것은 2022년부터 실시되었는데 최근 약 3,500명의 근로자와 엔지니어 및 기술 인력이 이미 이 크라마토르스크 지역을 탈출해서 우크라이나 서부로 이전하고 있다고 에코노미스트지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사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타모스 상의 무능과 재무부의 국방부 예산 배정 부족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사임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 중에서는 푸틴을 납치하고 싶다는 발언도 하였으며 이 사람은 또한 영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극렬한 호전주의 국방장관이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독일의 현 집권 정당을 반대하는 데모에서 한 독일 시민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정말로 지긋지긋하다. 이것은 완전히 코미디다. EU의 대러시아 제재가 일반 유럽인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결국 누가 가장 커다란 이득을 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돈 세탁이다.
모든 게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인 100만 명이 죽었다. 독일은 에너지 비용을 40에서 80% 이상 더 비싸게 사고 있고 그러면서도 푸틴을 증오하고 있으며 이러한 게임은 계속되고 있다. 칼라스나 우르술라 폰데어라인 같은 이러한 EU의 책임 집권자들을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EU의 집권 세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점점 더 비싼 가격으로 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사실상 파산 직전에 놓여 있다. 미국은 인도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고 그런데 이 인도는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값싸게 가져오고 있는데 바로 러시아에서 가져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독일인들은 정확하게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참 불쌍한 나라이다 라는 식으로만 알고 있다. 나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안쓰럽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미국이 독일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가 라는 리포터의 질문에 시민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일에 관심이 없다. 1945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도 줄곧 독일을 이용해왔다. 독일은 값싼 LNG 가스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메르켈과 푸틴 시절에는 두 나라가 매우 가까웠다. 2014년까지는 두 나라는 참으로 절친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다 빅토리아 놀란드가 연루된 CIA 배후 의혹이 제기되는 키예프 쿠데타가 일어났다. 직접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바이든이 집권하고 부리스마, 그 다음 이윤 추구, 그리고 돈 세탁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그 전에 독일은 잘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왜 현재 갑자기 독일은 이런 상태로 되었는가라고 한탄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에어쇼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정보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실제로 분쟁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방위 동맹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나토 유럽군이 여러 비대칭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러시아는 잘 알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 이러한 평가는 발틱 3국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감축되는 시점에서 모스크바의 전략이 좀 더 강화되지 않냐는 우려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푸틴은 과거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유럽은 만들어내고 있고 유럽 국민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강요하려는 고의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 그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슬픈 일이 아니었다면 웃음거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한 내용을 파이낸셜 타임즈는 다시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회장의 말입니다. 서방은 러시아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 문화 유적지에 대한 적들의 공격은 다른 공격들과는 달리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이것은 군사 목표물도 아니고 사람이나 교육시설에 대한 공격도 아니다. 단지 문화 유적지에 대한 공격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순전히 야만적인 행위다. 러시아도 그들이 가진 비슷한 유적지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하고 싶지만 우리는 문명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터커카스는 트럼프는 불안정한 최고 사령관일 뿐만이 아니라 정통적인 외교관도 아니고 명백히 협상가도 아니라는 점이다. 38번이나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발표해 놓고도 아직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가지고 트럼프에게 훌륭한 협상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트럼프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힘의 한계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외에서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능력에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깨닫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진정으로 피할 데 없는 세계적 패권과 세계적 지배력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자지우지하면서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다. 그러나 아마도 지난 10년 전까지도 그랬을 것이다.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아있을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